네,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서 정말 정보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그리고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발하셨네요? 예, 이발했습니다. 예. 어제 했습니다. 예. 네.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제 동네 뒷산 올라가서 뒷산도 가시고 예. 이제 꽃망울 터뜨리기 시작한 벚꽃도 보고 예. 진달래, 개나리, 목련 다 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그새 꽃이 다 폈더라고요. 예, 연말이 폈어요.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지나봤는데 야, 이제 꽃이 보이더라. 예. 이제 봄이 보이더라. 이제 진짜 봄이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딱 파면 선고될 때 의원님 눈물 나셨죠?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까? 네, 울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뭉클해진 건 사실이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는 이제 선고 끝나고 기자들 카메라 앞에 과연 인용이라고 하는 결과를 갖고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최악의 경우에는 헌재 재판소 나가기도 전에 체포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뭐 두려움 아닌 두려움도 전혀 없진 않았는데 그 이제 인용 즉 파면이라고 하는 걸 확인한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감격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 어쨌든 지금 보면 사실 그 의원님의 촉이 굉장히 유효했다. 초반에 사람들이 그때 다 무슨 민주당 오버한다. 무슨 비상계엄이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촉을 가지고 꾸준히 정보 추합을 하시고 마침내 비상계엄 사태 기가 막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의원님 끝까지 항상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는다. 이주의자셔가지고 지금은 좀 안심해도 되는 단계에 왔습니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됩니까? 이제 마지막 고비가 이제 있는데 그 큰 고비는 아닌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계엄 자체가 가장 큰 고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리하느냐. 그래서 이제 형사법상 소추 대상이지 않습니까? 내란죄가 되어 있는데 이게 3월 8일 날 옥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저들의 계획은 집요하고 꼭 살아나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3월 26일 재판에서 유죄가 돼서 윤석열과 이재명을 같이 날려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결국 그 함정 1차 빠졌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월 26일 날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살아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반드시 무죄가 나와야 되는. 근데 무죄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둘 다 보내버리려다가 이재명이 살았어? 그럼 윤석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월 18일까지 그 선고를 안 할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하나는 이제 개헌입니다. 개헌. 어떤 거냐면은 이재명이 싫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임기 대통령이 되던 임기를 3년으로 몰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개헌 논쟁을 촉발시켜 가지고 야당 내에서도 뭐 김경수든 김동연이든 누구도 다 나는 이번에 3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헌하겠습니다. 이걸 공약으로 몰고 나오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란 세력인 국힘도 여기에 얹혀 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년 임기 단축론자 대 나는 다 하겠다 하는 이재명으로서 후보들 간의 소수로 고립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약간 욕심쟁이 프레임에 그렇게 해서 이게 내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하지 않는 개헌할 거냐 안 할 거냐로 판을 갈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이제 소수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힘과 그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미 기획된 거예요. 국힘. 국힘뿐만 아니라 더 큰 세력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이걸 주시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내가 대표한테 이야기를 할까 말까 안 하고 김민석 수석하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3월 26일 이재명 유죄
해서 둘 다 날려버리는 게 실패하면 네. 개헌판으로 가서 다들 3년 임기 단축을 끌고 나온다. 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입법법은 뽑고 행정부 뽑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보통의 나라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4년째 중임제를 하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3년 개헌론이 뭐냐면은 입법부와 그러니까 총선,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그건 이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서로 거예요.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은 하나가 다 먹는 거거든요. 승자 독식. 그리고 쭉 가고 여기서 이기면 이제 영구 집권도 가능한 판으로 이게 조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근데 2025년 올해 5년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년에 이제 저기 지자체 선거, 지방선거,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부의 임기 내에 개헌을 하면 총선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총선만. 네. 그러면은 그 조절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개헌만, 개헌만 해놓으면은 2030년에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2032년에 총선하고 그렇게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대선과 총선이 맞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선이라고 하는 건 행정부이기 때문에 지자체 선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헌법 조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되는 거지. 일부러 억지로 안 되는 임기를 줄여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면 돼. 이재명 정부 때 개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자는 건 뭐냐. 그거는 결국은 꼼수고 노림수다. 세 번째 노림수인 거예요. 야, 진짜 집요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재명을 같이 해서 날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 기각을 시키거나 기각이 안 될 것 같으면은 4월 18일 이후로 쭉 밀어버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개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개헌 들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우원식 의장은 그 사실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예. 근데 느닷없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건데 사실은 언론이 계속 그랬어요. 뭐 중앙일보 매일, 조선일보 매번 개헌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앞세우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사실 콧등으로도 안 들었었는데 어제 우원식 의장이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왜 지금 개헌이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야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1당하고 상의를 하셨어야죠. 근데 여야 지도부와 논의했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상의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는 개헌의 필요성 포괄적 필요성. 개헌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그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비상계엄이나 대통령 비상대권에 대해서 뭐 일부 수정할 생각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포괄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이번에 대선 날짜와 대선 한 날 국민투표하자 그런 개헌 논의를 누가 하고 있겠어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 돼요. 18일 전에. 그러면 6월 3일에 18일 전이면은 5월 20일이에요. 5월 20일 날 공표를 하려고 그러면 5월 초에 그 바쁜 대선 선거 과정에서 그 기간 다 빼고 그때 이제 5월 10일 뭐 의원절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돼요. 각 당이 한 3주 전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 전까지 그러면 5월 10일 전까지 개헌안을 성안을 해서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해서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6월 3일부터 18일 전에 그 날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걸 짚어봐도 나오는데 일정상으로도 불가능하다. 근데 왜 이러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국민의힘하고 소통을 하셨을까요? 국민의힘하고 소통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제 여야 간에 가능하면은 이제 합의하고 협력하고 협의해서 뭐 이렇게 국회 의사 진행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본회의를 몇 번 하지도 못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개헌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로. 그래서
그냥 어제는 어제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와서 뭐 내가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예. 이것으로 끝내는 게 맞습니다. 개헌 논의는 없던 걸로 하자 해야 돼요. 하는 게 맞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 논의가 아니에요. 이재명을 3년이라고 하는 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국면에서 회복과 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전 세계 경제고 안보고 완전히 거의 케어스 혼돈의 상태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또 지금 주식이 125% 125포인트 빠졌고 외국인이 1.5조 원을 팔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한다 말도 안 돼요. 지금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 당장 중산층과 서민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외교 안보 문제 이걸 체결하기 바빠요.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돼서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 3년 차에 어느 정도 한숨 돌리고 그때 뭐 개헌 논의를 한다든지 해도 늦지 않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란 사실은 그 내란 종식이 아직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왜냐하면 일단 관저에서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나올지도 입장이 없고 물론 이제 9일께 뭐 나간다라는 언론 보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방금 속보 나온 것은 6월 3일로 대통령 선거 기일을 잠정 결정한 거고 내일 발표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밟아가긴 하는데 어제 또 나온 메시는 여전히 승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볼 때 그리고 내란 수사도 지금 본격화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심우정 체제에서 내란 수사가 제대로 될 거냐.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115페이지 정도 되는 그 분량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정말 탄핵 소추단에서 이야기한 걸 다 인용을 해주셨고요. 저쪽 그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한 거는 다 기각을 시켰어요. 낱낱이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 속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이가 내란을 했는데 그 계엄령과 포고령이 다 유죄고 유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무슨 계몽령이다 이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뭐 부정선거 이거 다 큰 거 없는 거고 그리고 포고령을 해서 그 뭐야 저기 그 통행금지 뺀 것은 나머지는 다 실행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즉 형사법적으로 유죄다라고 하는 판결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이거를 승복을 하는 순간 법정에서 다투는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윤석열은 승복 안 할 겁니다. 그 승복을 안 하면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4월 18일 이후로 헌재 선고를 밀어버리고 직위원이 4월 14일 날 첫 공판에서 무슨 이 공수처가 끼어들어서 이 수사가 잘못된 것이라 끝내버리고 정말로 공소 기각을 해버려요. 그런 상황이 제일 두려웠던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1심 재판부보다 훨씬 인력이 많잖아요. 8명의 정말 27년 최하 2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판사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헌법재판관들이 8분이 이러한 판결을 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점검은 누가 했느냐. 헌법재판관 안에 그 많은 40명 가까운 연구관들 그중에 TF 한 20여 명이 집중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법적으로 무조건 내란 유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월 14일, 18일 날을 이후로 판결을 밀어버리고 4월 14일 날 1심 재판부터 각하해버리고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제2의 내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 그러니까 저들이 원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무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선고에서 헌재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짚어줬고 4월 14일 날 더 이상 이제는 직위원 판사가 권한으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재구속을 시켜야 재구속 시켜야 돼. 재구속을 시키고 재판부 직권으로. 내란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외환죄를 비롯해서 다 추가로 고발을 해야 되고. 내란 외환. 외환죄에 고발을 해야 되고. 또 이미 직권남용죄로 검찰에서 수사 끝내놓은 거 오늘 기소를 해야 됩니다. 오늘 기소를 이미 해라. 다 정리 수사 끝내놓은 거예요. 기소를 해서 더 이상 그 헌재 선고의 그 정신에 맞게 내용에 맞게 이
사법부에서 후행 조치, 선행 조치는 못 했으니까 네. 풀어줬으니까 이제 후행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란이 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관제에서 나가지도 않고 이건 뭐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은 뭐 경호, 뭐 신변보호 이야기, 사생활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여전히 다툴 게 있다. 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나는 내란 인정하지 않는다. 다툴 게 있다. 내가 왜 당장 나가느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순간부터 기속력이 있어요. 기속력. 그렇습니다. 그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 파면돼서 그날 찍어 보는데 지금 관저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김건희 수사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버티고 있는 한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수사가. 심우정은 이러한 그 헌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이 사법부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큰. 이 재판 결과에 대해 따르면 유죄인자, 내란인자를 무죄 추정 방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헌법에 이름을 팔아서 이제는 사퇴해야 됩니다. 사퇴해라 심우정. 본인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즉시 항고를 안 한 것 문서로 뒷받침도 안 돼 있어요. 말로 안 한 거예요. 아직도 안 냈다면서요. 안 냈어요.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에서 나 이거 못 내겠다 한 거잖아요. 심우정이 지가 책임지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책임져야죠. 사퇴해야 됩니다. 사퇴하고 다른 사법 처리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지금 그 내란숙의 윤석열을 비롯해서 지금 내각의 일원들 그죠?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 하나 뭐 바뀐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자진 사퇴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 이게 내란 동조범들이니까 그렇죠. 지금 처음에 불려간 한덕수 포함 8명은 그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엄관계 장관들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국무회의를 소집한단 말 안 했어요. 계엄관계 장관들 자기가 모았다. 그 8명이잖아요. 그들에 대해서는 지시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지시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어떤 식으로든지 이 주요 가담이 됐든 뭐 단순 가담이 됐든 뭐 부분적인 임무수행이 됐든 다 가담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판국에 사표를 낸다는 것은 자기 보호 장치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2개월 60일까지 오늘 58일 끝까지 버티면서 보호막을 치겠다는 거죠. 다 범죄자들의 내지는 범죄자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길이 이제 따박따박 마이너스 카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버티고 뭉개고 뭐 할 건 없고 뭐 이대로 60일을 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선 과정에서의 일정 정도의 방해적 요소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들이 사표를 내고 하면은 바로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사가 되면 포털라인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내란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가 늘고 피의자가 늘면 당연히 피고인도 늘겠죠. 이런 흐름으로 쫙 가야 되는데 이번 대선을 내란죄로 진행되면은 필패니까 우리가 버텨주자 하는 공감대 내지는 그런 결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도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거는 버티겠다.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선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제대로 하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란의 희생자가 될 뻔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선거 관리를 해가야 되는 거지 경찰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도 똑같이 그 윤석열하고 같은 태세예요. 물론 이제 사과는 했지만 말로는 사과를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같은 원팀인 겁니다. 윤석열 원팀. 3주까지는 같이 갈 거예요. 3주. 3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4월 말까지 대권 주자와 예. 당 대표로 나갈 주자가 분리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3주 동안 예. 자신들도 이제 뭐 전당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당 대표 갈 사람 그쪽으로 흐름이 있을 거고 네. 이제 대선으로 나갈 사람 흐름이 있잖아요. 거기 3주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당대회. 그럼 당 대표로 갈 사람들은 윤석열을 계속 끼고 가겠죠. 네. 근데 이제 대선 주자로 나갈 사람들은 경선 때부터 이제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을 하고 같이 갈 사람은 대선 주자가 안 되는 거고 대선 주자가 돼도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박시영 씨나 이런 사람들 여론조사 보면은 네. 지금 정권 교체가 70%, 네. 그다음에 이대로 유지돼야 된다 25%. 그러니까 즉 정권 연장 25% 이하로 떨어졌고 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70%예요. 예.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것 속에서 당권 주자와 대권 주자가 일시적이나마 윤석열을 팔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도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동거 체제가 되는데 네. 2주 이후에 네. 해체된다 그게 흐름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권 주자는 윤석열을 비판해야 되는 거죠. 비판 안 하면 내란 세력 같이 끝나는 거죠. 내란 세력하고 같이 끝나게 된다. 약 15일 정도 윤석열의 천하가 아직까지 여러 특검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김건희 특검 뭐 여러 이제 특히 이제 내란 특검 이런 거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특검의 벽이 또 국민의힘에 의해서 여전히 막혀 있는 국면이에요. 요것에 대해서 물론 막혀 있죠. 지금 이제 192표니까 아직도 한 10표가 부족한데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여야가 없어요. 일당 2당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올라가는 특검법은 한독수가 더 이상 한독수 권한대행이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여당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직무복귀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다 뭐다 해가지고 방패로 또 역할을 한다. 그건 안 될 일이죠. 그거는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뭐 저희가 재발의하는 것도 있지만 특검법을 다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루고 있는 상설 특검 임명해야 돼요. 임명 안 하면 이미 위헌이지만 불법 위법 위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위헌 덩어리. 네. 최상목과 걸어다니는 위헌 덩어리 한독수. 한독수는 이제 위헌 수괴죠, 이제. 위헌 수괴가 됐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권한대행으로 계속 있겠어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선관위원이 이제 그 결정이 됐는데요. 조은희, 이상휘, 조지연, 박준태, 전주혜, 호준석, 이소희, 김채수, 박건희 이렇게 선관위원회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도 대선 체제로 그렇죠. 돌입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D-60하고 당사에 써놨잖아요. 선거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도 대선 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제 국민들은 이미 정권 교체 70%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근데 평가를 그걸 흔들려고 나는 3년만 하고 개헌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그 탑 슬로건 가장 큰 선거 공약으로 나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텐데 그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인수위도 없이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3년 내에 개헌하고 뭐하고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우리 당에 어떻게 3년만 하고 나오면은요 처음부터 레임덕이에요. 시작부터 레임덕이다. 시작부터 레임덕. 아무것도 못 하고 3년 끝난다. 이런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이 소에 콧뚜루 껴서 끌고 가듯이 끼어가겠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안정된 5년 단임제로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헌을 하면 2030년부터 행정부와 입법부가 교대로 4년 중임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장 그 순탄하고 합리적이며 그것이 바로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벌써 6분인데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그 파면 선고되는 날 그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던데 첫 번째는 저 정도라면 참군인이라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내란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는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통화 안 하셨어요? 네. 아니 나 곽종근 전화번호도 없어요. 에? 아 진짜요? 네. 아니 근데 그 곽종근 사령관 양심 선언 있던 날 그날 그 현장에 갔죠. 그 곽 사령관이 이제 4월 4일 오전에 보석으로 나온다 했을 때 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 곽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구속할 필요가 없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헌재가 기각을 했을 때 풀어주려고 우리 야당에서 트집 잡을 수 없는 곽종근을 풀어줘. 그러잖아요. 근데 곽종근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에 가장 많은 인력 병력을 투입했잖아요. 선관위도 그렇고 그렇죠. 하다못해 여론조사 꼭까지. 그러니까 곽종근을 풀어주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기타 주요 임무 종사자들 다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노림수다. 이거 만약에 인용이 돼서 다행히 윤석열이 파면되면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러나 곽종근을 풀어줬으니 이준우나 다른 사람도 싹 풀어줘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면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러고 나서 4월 14일 날 그러니까 김영현이도 풀어줘. 아니 군사법원에서 풀어줬는데 왜 일반 법원에서 김영현을 못 풀어주냐. 노상호는 민간인인데 왜 못 풀어주냐. 이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좋은 소식이 아니다. 다만 곽 사령관이 어떤 그 초지 일관, 사실관계, 그래서 그 의리보다 정의다라고는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자리에서도 그 입장을 견지하였고요. 그렇지만 이 곽종근 카드로 이거는 먼저 한번 던져놓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도 참 머리들 잘 쓴다. 그러니까 지금 법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참 잘 쓴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 똑똑한 머리로 이렇게 자기 살궁리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의원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민특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후과를 2024년, 2025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에 확실하게 이 내란을 종식하고 다시는 이런 걸 꿈도 못 꾸게 하려면 이 수사를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일절 그 봐주는 거 없이 빈틈없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민 여론입니다. 이번 그 헌법재판소 여러 판결문 중에 가장 그 눈에 띈 대목이 우리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대한 국민. 이거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이라고 돼 있어요. 대한 국민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아래서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국가,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됨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 대한국민으로서 앞으로의 내란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신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첫걸음은 이 내란죄뿐만이 아니고 윤석열이 들어와서 했던 이 대한국민의 정체성을 흐트렀던 모든 정책. 매국 정책, 친일 정책. 그것도 다 정리돼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진정한 해방. 1948년 이래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임시정부 때 못했던 1919년 4월 13일 이래로 못했던
그러한 그 역사의 새로운 네. 정립이 가능해진다.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네. 멀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제 좀 느닷없이 터져 나온 개헌 논의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했는데 예. 또 한번 이렇게 정리가 잘 되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원 TV 구독. 박선원 TV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요새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홍보해야 됩니다. 예, 박선원 TV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